부인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국민들 황당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뭐 대통령실 해명대로 친오빠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석연치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일 더 황당한 게 그 해명이에요. 아니 누가 봐도 그런 식의 해명이 과연 먹힐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것이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명태균 본인이 뭐 나는 이제 녹취록도 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정말로 지금 거기서 뭐 저 여사가 또 다른 상황에서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에 대해서 똑같이 한다든가 똑같이 뭐 오빠 뭐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내용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공개가 된다면 그러면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하지만 친윤계 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대통령이 명 씨와의 소통을 단호하게 끊었다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직접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실에 접근하게 된 배경까지 설명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인적 쇄신을 주문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접근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내가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를 잘 안다. 그쪽의 복심이다. 또 반대로 그분들에게 가서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이 되는 직통 라인이다. 이렇게 양자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했던 것인데 저 상황도 제가 그냥 추론하기에 시기가 맞다면 뭐 입당 여부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당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만남 여부를 두고 명태균 씨가 본인이 이걸 화해시킬 수 있다. 풀 수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자기 몸값을 올리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경선 마무리 단계 진행에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더 이상 나에게 전화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굉장히 단호하게 이 어떤 소통을 끊어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건희 여사를 약점 삼아서 인질로 삼아서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도구화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무능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김건희 여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의 혼란스러운 분위기, 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고민적 의원은 블랙홀에 비유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봤을 때 이번 용산의 해명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게요, 김건희 여사님이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블랙홀이 돼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 내에 있는 분들조차도 옆에 있는 기둥이면 더 좋은데 나무까지라도 붙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다 빨려들고 있어요. 저도 이제 대변인실에서만 3년을 꼬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대부분은 대통령님에 대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역할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사실관계를 여사님과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근데 여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어떤 조항 속에서 얘기가 나누어진 것이고 그 뜻은 무엇이다라는 설명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없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오빠 우리 친오빠야 그냥 그래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변인은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여사님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게 정신이죠.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병일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사실을 대내외 매체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은 청년들의 입대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는 기사를 올리며 내부 결속을 빼앗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환 기자, 북한이 아직 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내외 매체 모두 어제 진행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은 물론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도 관련 소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선중앙TV도 마찬가지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국방안전협의회를 소집했다는 소식만 어제부터 반복해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로 폭파 모습이 담긴 우리 측 CCTV에 북한군 수십 명이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당시에 조선중앙통신과 TV는 당일, 노동신문은 다음날 비교적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은 전하지 않는 대신 오늘 노동신문 1면에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입대와 재입대를 탄원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역시 주요 기사로 소개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140만여 명에 이르는 청년 동맹 일꾼과 청년 학생들이 입대와 재입대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권과 안전을 침범한 한국을 징벌하려는 열정의 의지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고 탄원 대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내부 결속을 피하는 데 한 시간 단다 해서 지금의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군 당국은 오늘부터 경기도 도라전망대와 강원도 고성 지금 통일전망대 등 병사 정기 필요 관광을 없어.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군은 최근 줄이는 북한군의 거야.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접경지역 활동에 지금은 대한 다 군의 안전보호 문제로. 차원에서 안보 관광을 일시 중단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 부대들도 북한군의 동력을 예의주시한 가운데 전쟁 국민 있으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 필요한 전에부터 조치를 해나가고 전쟁 있다며 있었죠. 김정일 때. 탄력적으로 안보 관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난 민방이다. 북한이 과거에도 대남 대미 선전 차원에서 도로나 주요 시설을 폭파하고 했습니다. 평화 조성을 위한 눈속임부터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까지 노림수는 다양했는데요. 이를 두고 폭파 쇼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첫 폭파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죠.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풍입니다. 2007년 이뤄진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제조시설 불능화를 이행하기 위해 냉각탑을 부쉈고요.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용도 폐기된 냉각탑을 폭파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5년 후 북한은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원자로를 제거 활동을 한다고 발표했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서 당근을 얻어내려는 기만 전술이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당근 효과를 확습한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도 집권 뒤 비핵화 선전용 폭파를 감행합니다. 2018년 5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한다며 언론이 보는 앞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5시간에 걸쳐 폭파시켰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에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폭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22년에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된 데 이어 지난해 감시초소의 중화를 겪는 그동안 폭파가 눈속임을 위한 기만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2020년 이후엔 폭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낸 건데요. 2020년 6월 일어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대북 전단에 비난을 퍼붓던 북한은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를 철폐하겠다고 밝힌 뒤 11일 만에 무단으로 폭파를 진행했습니다. 남북 단절의 시작을 알리는 폭풍이었는데요. 이번에 전격 단행된 경의선 동해선 폭파도 남북 간의 단절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또 다른 도발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충돌 위험을 높이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북러 군사협력이 더 강화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동맹인 한국과 북한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도로 폭파를 긴장을 높이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reduce tensions and cease any actions that would increase the risk of conflict.